강관호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이슈를 몇 가지로 지금 축약을 해가지고 잡아봤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우려보다 우리 반도체가 더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고 싶고요. 최근에 쏠림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나머지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이런 느낌. 상승주도보다 이제 하락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 그것도 좀 알아보고, 세 번째는 코스피가 9천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완전히 찬밥입니다. 이제는 1000 밑으로 더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전략 1편, 2편에서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OMC도 이제 지나갔고 BOJ 미팅도 지나갔죠. 뭐 FOMC에는 약간 매파적인 그런 이제 톤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우리 시장이 이겨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BOJ도 예상했던 것만큼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1%로 올렸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선반영됐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콱 나오면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시장이 좀 선반영을 한 분위기가 약간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FOMC도 뭐 기본적으로 페드 와치에서 12월 중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런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 인상으로 가는 사이클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BOJ가 1%로 올리는 것도 뭐 진작부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선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뭐 주초 정도는, 주중반까지도 말이죠, 이런 통화 정책이 어쨌든 반영된 거를 약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죠. 금리가 지난번에 쭉 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은 미국 이란 전쟁 이제 종전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니까 내려왔던 거고, 다시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 이걸 보면서 약간은 위쪽으로 좀 올라갔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에서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끝났던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 여기 제가 숫자를 막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페드와치에서 기존에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케빈 월시가 좀 얘기한 이후로 지금 9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있다,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뭐 선물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현물도 이제 거의 이제 팔자가 없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5일 기준으로는 지금 현물이 1조 8천 정도로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연초 기준으로는 현물이 114조 누적으로 순매도는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분위기는 최근 일주일은 완연히 좀 달라지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주 대비로 ROE가 0.2%포인트, 0.3%포인트 26년, 27년 각각 이렇게 올라갔고요. OP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7조, 19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28년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누워있는 상태다, 이런 거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BR로 드디어 2.0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이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배 여기까지 갔고, 이거에 해당하는 포워드 PER은 8.46배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페드에서의 인상, 이 허키시한 분위기, 이런 거를 이겨낸 이제 우리 시장 반도체 랠리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여기가 이제 지난 1개월 동안 20% 오르니까 우리도 코스피가 16% 올랐어요. 근데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일본도 16%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브렌트유가 지난 한 달 동안에 21%나 빠졌습니다. 미국이란 이제 전쟁 끝마친다고 하니까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70불대로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이고 우리고 최대 기름을 갖다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뭐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에서도 강한 거고, 일본도 우리도 뭐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 환율도 우리 환율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 특히 많이 하는 우리나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시장에서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략 1, 2편에서 핵심 이슈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매크로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도체 랠리, 또 쏠림,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도체 랠리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뭐 없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변동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감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지수는 강세장인데 이게 선택적인 강세장이에요. 모든 전 업종이나 전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반도체 관련되는, 특히 반도체에서 또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일부 이제 관련 주들 빼고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서늘한 이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적 강세장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축소하고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장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증시 공통상 두 번째는요,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노란 게 니케이 지수입니다. 지난 뭐 열흘간도 계속 올라갔죠. 우리 코스피 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니케이랑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면서 주가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건 왜죠?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끌고 있고 일본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조업, 자동차, 장비, AI 이런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까지 대만과 이렇게 거의 경쟁 관계 이런 느낌을 갔었는데 최근에는 환율 또 이런 이제 유가 하락 이런 걸 보면서 일본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이런 느낌이 나온다. 이거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금 줄창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게 별로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금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주 대비해서 26년에 7조, 27년에 19조, 28년에 8조 각각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난 나머지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디만 많이 움직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의 실적은 잠잠한데 주가적으로 볼 때 그럼 싼 거냐라고 볼 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싸지도 않다. 싸지도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닉빈 부익부 주가가 뭐 양극화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내리는 종목이 많아서 아주 죽겠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핵심 이슈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확인된 주도주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뭐 FOMC도 끝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지나갔는데 결국은 실적만 보면서 돈 되는 대로만 주가가 계속 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뭐 나오면 쫙 올랐다가 또 며칠 지나면 쭉 떨어지고 뭐 이러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다반사였죠. 앞으로는 뉴스가 소음성 뉴스다, 노이즈다, 그러면 쳐다보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갔다가는 금방 물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익이 굳건하게 나오는 주도주 쪽,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말이죠. 지금 반도체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반도체 대장주는 어디입니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는 어때요? 여기 밑에 보세요. 쭉 이렇게 옆으로 거의 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색으로 표시된 마이크론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 올라가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순수 반도체주 주식인데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이제 실적이
24일 날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다.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랑 같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같이 가고 있다. 약간 틀린 양상이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1편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 비중이 26년에 67%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39%, 하이닉스가 28%, 코스피에서 이렇게 차지를 할 건데 27년에 가서는 이 67%가 71%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39에서 40, 하이닉스는 28에서 31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각도로 보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한 게 그 때문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서스 수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OP, 영업이익의 비중이 71%나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총 봤을 때 55%도 아직 안 됐어요. 양사를 이렇게 더해놓고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프로즈 앤 콘스, 장점과 약점 그 부분에서 따로도 더 이제 심화학습을 이제 할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두 개 관련되는 회사들의 총 그 코스피 대비 비중이요. 무려 65%입니다. 65%가 달러가고 있고 나머지 35%는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뭐 65%는 얼마나 넣었을까요? 65%에서 50% 정도 넣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넣고 있어야지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될 것이다. 35%에 많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 계실 텐데 꼭 이 65%를 지금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들 종목을 꼭 공부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략 1편에서는 여기까지 핵심 이슈 1, 2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이슈 3은 전략 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